담배에 중독된 고양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사토 야니코는 담배에 찌든 고양이 수인입니다. 하루는 집주인이 아파트를 청소하고 있었는데 이때 느닷없이 위에서 담배 꽁초 비가 쏟아져 내려 집주인의 머리를 덮쳤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집주인은 씩씩거리며 몹시 분노한 상태로 서둘러 위층으로 올라갔는데 그때였습니다. 이때 야니코는 쓰레기통 안에서 담배 꽁초 하나를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얼른 그것을 주워 올렸습니다. 담배에 깊이 중독된 야니코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그 담배에 불을 붙여 피웠습니다. 한편 집주인은 야니코의 자극적이고 눈을 뗄 수 없는 민망한 모습을 목격한 뒤 곧장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야니코는 새 담뱃갑을 하나 뜯더니 곧장 5개비를 입에 물고 동시에 피워댔습니다. 야니코에게 담배를 마음껏 피우며 즐기는 이 순간은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멋진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길을 가던 도중 담뱃갑을 소홀히 다루며 장난을 치다가 그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何も悪いことしてないのに。うんこに触れてないやつだけ持ち帰る。できれば全部いけるにゃ。 담배를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야니코는 공장에서 일을 시작하여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흡연 욕구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장에서는 근무 시간 중에 흡연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었고 야니코는 담배를 피우지 못해 마치 끔찍한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제대로 끝마치지 못하고 금방 포기해버리는 탓에 야니코는 담배를 사는데 필요한 돈을 전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가지고 있는 담배는 단 6개비뿐이었고 하루에 오직 1개비씩만 피워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고양이 수인에게 이러한 제약은 지옥 같은 끔찍한 형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한 야니코는 자제력을 잃고 남은 6개비를 한 번에 전부 피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바로 이때 야니코는 기적같은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행운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고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여동생이 너무 보고 싶었던 야니코는 자신의 집으로 동생을 불러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야니코의 여동생인 사토 이모코는 그 제안을 즉시 거절했습니다. 언니의 방이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더럽기 때문에 야니코가 방을 깨끗이 청소해야만 비로소 놀러가겠다고 못을 박은 것입니다. 야니코는 집을 청소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귀찮고 게으름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청소 대신에 다시 담배를 피우기로 마음먹고 여동생에게 사진 한 장을 찍어 전송했습니다. 그 후 야니코는 마침내 금연을 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지만 그녀가 시도한 금연요법은 전혀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습니다. 여동생을 만나기로 한 날이 다가왔을 때 야니코는 자신이 담배를 완전히 끊었다고 짐짓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금세 그 나쁜 고질병이 다시 재발하고 말았습니다. 야니코는 집으로 돌아와 연신 담배를 피워대고 맥주를 마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크나큰 민폐와 괴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담배 연기 때문에 몸에서 지독한 냄새가 난다는 핀잔과 욕을 먹으면서도 야니코는 담배를 끊기는커녕 시도 때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줄기차게 담배를 계속 피워댔습니다. 다음날 문을 활짝 열어둔 채 잠이 드는 바람에 야니코는 심각한 감기에 걸려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병이 들어 몸져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유일하게 관심을 두는 것은 오직 담배 1개비뿐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언니가 몹시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착한 여동생이 언니를 돌보기 위해 직접 병문안을 와주었습니다. 이모코가 아픈 언니를 위해 따뜻한 죽을 끓여주려고 부엌으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방이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엉망진창이었던 탓에 이모코는 바닥에 가득 널려있던 쓰레기를 밟고 미끄러져 벌러덩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쓰고 있던 모자마저 공중으로 휙 날아가 버렸습니다. 장면이 과거 회상으로 전환됩니다. 이모코는 언니네 집에 오기 전 언니 방해 악취를 차단하기 위한 전신 방호복을 사려고 미리 상점에 들렀습니다. 왜냐하면 야니코 언니의 방에서 나는 악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니가 아무리 더럽게 지내고 심각한 담배 중독자일지라도 이모코는 언제나 언니를 진심으로 깊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어 이모코와 야니코가 정밀 진찰을 받기 위해 함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야니코가 그동안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운 탓에 암에 걸렸으며 이제는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적인 말을 전했습니다. だけのことにゃ。 하지만 정말 천만다행으로 이것은 악몽이었고 야니코는 흐느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펑펑 눈물을 흘리며 서둘러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부터 정말로 담배를 완전히 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여동생 역시 마침내 언니가 마음을 고쳐먹고 변했다며 마음속 깊이 몹시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직후 야니코가 있는 곳에서 찰칵하는 라이터 켜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絞って何？お姉ちゃん今絞って。 제이와입니다. 야니코는 또다시 담배가 바닥나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에게 어떠한 기적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는 단돈 10원짜리 동전 하나 없었고 담뱃갑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극심한 니코틴 금단 현상 때문에 야니코는 심각한 환각 상태에 빠졌고 머릿속으로 담배의 신을 제멋대로 상상하여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아파트 집주인은 야니코에게 어떤 사실을 고지해주기 위해 방으로 찾아왔지만 제정신이 아닌 야니코의 이상한 행동과 기괴한 몰골을 보고는 겁을 잔뜩 먹어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말조차 붙이지 못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어 미치기 직전이었던 바로 그때 야니코의 코끝으로 아주 익숙하고 친근한 담배 연기 냄새가 솔솔 풍겨왔습니다. 바로 옆방에서 다른 고양이 수인 한 마리가 맛있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役猫猫ちゃんが足りないにゃ。じゃあこれにゃ。あ、でも。 이 옆방 소녀의 이름은 야쿠코였으며 그녀 역시 담배를 아주 좋아하는 골초라는 공통된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주인공인 야니코는 야쿠코에게 빌부터 간신히 담배 한 개비를 얻어 피웠으나 피우자마자 무슨 담배가 이렇게나 맛이 없냐며 대놓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야쿠코는 야니코가 담배를 제대로 피울 줄 모른다며 연기를 들이마신 뒤에 한참 동안 숨을 참고 폐에 머금었다가 뿜어내야 진정한 담배 맛을 느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야쿠코와 야니코는 날이 갈수록 급격히 가까워지며 친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담배를 지독히도 사랑하는 애연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쿠코는 사실 야니코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고뭉치였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아예 금지된 불법 약물에까지 손을 댔다가 지금은 간신히 끊은 상태였는데 야니코가 이에 대해 캐묻자 야쿠코는 곧바로 어리광을 피우며 징징대기 시작했습니다. 야쿠코와 야니코는 계속해서 단짝처럼 친하게 지내며 단둘이 놀러 나갔습니다. 어느 좁은 골목길을 지나던 중 두 사람은 길거리에서 2,000엔을 복채로 받고 점을 봐주는 점쟁이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야쿠코와 야니코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점을 한번 보기 위해 그곳으로 슬그머니 기어 들어갔습니다. 먼저 야니코 차례가 되었습니다. 점쟁이 할머니는 야니코의 손가락 냄새를 킁킁 맡자마자 그녀가 뼛속까지 찌든 골초라는 사실을 단번에 맞췄습니다. 이어서 야니코가 지금 아무런 일자리도 구하지 못한 백수 신세에 엄청나게 더럽고 엉망진창인 방구석에 살고 있다는 사실까지 척척 추리해냈습니다. 심지어 야니코에게 아주 무시무시하고 소름 끼치는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예언까지 건넸습니다. 5年以内に肺がんで死ぬ。もしくは火事。ほら、タバコ吸って落ち着きましょう。 다음으로는 야쿠코 차례였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점쟁이 할머니는 야쿠코의 복잡한 과거와 숨겨진 신세를 단번에 족집게처럼 알아맞히며 소름 돋는 진실을 늘어놓았습니다. 逮捕歴はないです。家宅捜査もないです。まあ気に入らんかったら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지갑에 점쟁이에게 내줄 복채가 한 푼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 자리에서 냅다 도망치기로 결심하고 발을 굴러 달아났습니다. 그 후 야쿠코와 야니코는 건물 옥상에 올라가 함께 담배를 한 모금씩 넘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야쿠코는 여주인공인 야니코에게 혹시 정말로 일할 생각이 있냐며 자신이 좋은 일자리를 하나 소개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야니코는 손가락으로 밤하늘을 가리키며 몹시 폼을 잡고 멋지게 소리쳤습니다. 자신은 저 하늘에 흘러가는 자유로운 구름 같은 존재라면서 그저 자유롭게 살고 싶을 뿐이며 오직 담배가 완전히 다 떨어져 피울 담배가 없을 때에만 마지못해 일할 생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야니코의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너무나 근사하고 멋져 보였기에 야쿠코는 과거 학창시절 학교에서 그녀를 처음 보았던 첫날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때 야니코의 모습은 정말로 카리스마 넘치고 너무나 멋진 선배였습니다. 自分は空の雲のように何にもとらわれない先輩に憧れて 하지만 안타깝게도 야쿠코가 가졌던 그 찬란했던 환상은 곧바로 처참하게 깨지고 말았습니다. 先週だったんじゃタバコ買う金が欲しいにゃ今すぐ働けて日当もらえるバイトを紹介しろにゃ 여전히 할 일이 없었던 야니코는 게임을 하기 위해 하메코라는 다른 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메코는 야니코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게임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니코를 매번 무참히 패배시키며 좌절감을 맛보게 했습니다. 친구 앞에서는 온갖 아는 척을 하며 큰 소리를 떵떵 쳤지만 格ゲーは冷静さを欠いた方が負けるんだよ。感情出しちゃダメ。 정작 하메코는 온라인 게임에 접속했다가 이름 모를 상대방에게 무참히 박살나고 패배하자마자 극도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얌전하고 귀여운 모습과는 딴판으로 마치 완전히 다른 악마 같은 사람처럼 무섭게 돌변했습니다. 하메코의 분노 게이지가 한계치인 맥스까지 치솟은 것은 약과에 불과했습니다. 극에 달한 그녀의 폭발적인 분노는 급기야 만화의 구성을 이루는 외곽 프레임마저 물리적으로 산산조각 박살 내버릴 정도로 엄청난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야니코의 여동생 이모코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온순하고 싹싹한 성격 덕분에 친구들 사이에서 아주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사랑받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한적한 골목길을 조용히 지나던 그때 느닷없이 길 한복판에서 야니코 언니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언니의 도를 넘은 해괴망측하고 부끄러운 돌발 행동을 목격한 이모코는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창피해서 차마 자기 언니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 척 외면했습니다. 知らない人。 한편 그 시각 인터넷 방송 스트리머가 직업인 하메코의 방에서는 라이브 생방송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방송 카메라 앞에서 한없이 연약하고 청순가련한 척 가식을 한껏 떨었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끄자마자 기괴한 표정으로 날아다니던 모기 한 마리를 단숨에 낼름 잡아 입에 넣고 삼켜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하메코와 야니코 그리고 야쿠코는 모두 야니코의 좁아터진 지저분한 방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야쿠코는 하메코의 충격적인 옛날 이야기를 폭로했는데 하메코가 학창시절에 같이 밥 먹을 친구가 없어서 매번 화장실 칸 안에 숨어 혼자 밥을 먹곤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녀를 변소 귀신이라고 놀려대며 불렀다는 슬픈 비화였습니다. 친구들이 도를 넘어서 지나치게 장난스럽게 놀려대는데도 하메코는 억지로 귀엽고 이쁜 척 애교 섞인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자신은 수많은 팬을 거느린 초인기 스트리머이기 때문에 오줌 같은 더러운 생리현상은 절대로 겪지 않는 청결한 요정이라고 내숭을 떨었습니다. そもそも、ハメちゃんみんなのアイドルだから、おしっこなんてしないし。ヤクコと違って。 이 꼴사나운 모습을 지켜보던 심술궂은 야니코와 야쿠코는 그녀의 가식을 완전히 깨부수기 위해 아주 기상천외하고 짓궂은 음모를 꾸며냈습니다. みたいなのが弁声の真の姿ですわ。 이에 격분하여 복수를 다짐한 하메코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고 야쿠코에게 인생의 참혹하고 아주 매운 쓴맛을 제대로 보여주며 혹독한 참교육을 시전했습니다. 다음날 하메코와 야니코는 하메코의 새로운 공식 성씨를 등록하기 위해 구청 관공서를 찾아갔습니다. 하메코의 부모님은 둘 다 깊은 산속의 야생 수인이었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여태껏 사회적으로 공인된 정식 성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기 게임 방송 스트리머로 활동하는 하메코는 자신의 명성에 어울리도록 아주 독특하고 눈에 확 띄는 특별한 성씨를 새로 지어 신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何やこれ。可愛いでしょ 하지만 하메코가 야심차게 골라 제출한 그 독특한 성씨 안에는 개명 등록 신청을 도와주던 구청 행정 공무원들과 직원들을 너무나도 민망하고 당황스럽게 만든 아주 해괴한 글자 하나가 떡하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真ん中のこの、鳥の穴じゃないですか。あ、ほんと。肛門だこれ。 우여곡절 끝에 결국 집으로 돌아와 좁은 화장실 구석에 걸터앉아 하메코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새로운 성씨 이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위한 생방송 실시간 스트리밍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승인되어 나온 그 이름은 상상 이상으로 너무나 나쁘끄럽고 보기 흉한 이름이었기에 하메코가 원래 꿈꿔왔던 이쁘고 사랑스러운 세련된 이미지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최악의 처참한 결과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アル天使ハメコ。誕生だにゃ。 3화 야니코의 새로운 하루가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고양이 소녀는 공원에 앉아 담배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아이들이 있고 어른들이 쓰레기를 줍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あいつこんなところでも。 이때 아이들의 공 하나가 야니코가 있는 곳으로 굴러왔고 야니코는 아이들에게 축구 실력을 보여주고 싶어졌습니다. ヤニカスボール取ってもらえますか。にゃーも仲間に入れてくれにゃ。하지만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고양이 소녀가 아이들과 축구를 하는 것은 올바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놀이터에서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킨 탓에 야니코는 금세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을 만났음에도 야니코는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는 습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まったく気をつけなさいね。ここがニャガミ原だからいいようなものの。にゃ야니코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집주인에게 민폐를 끼쳤습니다. 할 일이 없던 그녀는 집주인의 머리 위로 담배를 던졌고 그 다음에는 담뱃갑을 던졌습니다. 어리둥절한 집주인은 여전히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는 상태였는데 야니코는 그의 머리에 침까지 뱉어버렸습니다. 집주인은 이 지경이 되어서도 어디서 날아오는지 몰라 머릿속으로 수많은 황당한 가설들을 세웠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おいやニネコ避難だ避難早く逃げないとクサクサし脳が氷になさるぞ 야니코가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자 집주인은 그녀에게 올라가 담배를 끊으라고 타일렀습니다. 담배는 매우 해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니코는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집주인의 머리에 금연 패치를 붙였습니다. うわなんだこれ気持ち悪いああこれか後ろにも顔があるにゃ。これでおっさんもニコチェの仲間入りにゃ。 하지만 이 장난은 실제로 집주인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습니다. 이 금연 패치는 사람에게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오직 고양이 전용이었습니다. なんか気分が罪悪感か 이때 곤란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야니코는 누구도 생각지 못한 결정을 내렸고 놀랍게도 그것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といえ 何やってんすか。 다음날 집세를 낼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야니코는 집주인에게 잡초를 뽑아 빚을 갚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흡연 습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자 집주인은 담배를 압수해버렸습니다. 没収玉かえねだったらてめえは家賃滞納及びしけもく散布罪だよバカ野郎全部終わったら返してやる 하지만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질렀음에도 집주인은 야니코를 몹시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야니코에게 줄 간식을 사가겠다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돌아왔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는 즉시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つかなんだあの腹俺のキャベツ畑いっぱいだから持ち帰るにゃ。 집주인은 방으로 돌아와 야니코가 벌인 짓에 대해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사고만 칠 뿐 아무런 쓸모있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잠시 스트레스를 풀기로 결정했습니다. 腹が
그동안 방으로 돌아온 야니코는 더러운 자취방에 관한 인터뷰 영상을 보았습니다. 야니코는 자신의 방을 다시 확인해보다가 엄청난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방에 이상한 부적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급히 집주인에게 알리러 갔으나 이때 집주인은 스트레스를 푸느라 바빠서 확인해주지 못했습니다. めちゃくちゃ怪しいにゃ。 야니코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니시를 만났습니다. 니시는 친근하게 대하며 야니코를 웃기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야니코의 유일한 관심사는 담배뿐이었습니다. 야니코를 웃기지 못하자 니시는 더욱 의지를 다졌으나 결국 마지막 결말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でもこんなもんつけたら超絶大爆笑必至よ。あいがお WB これでどうじゃ。 야니코는 그 후 친구인 아르코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르코도 야니코처럼 무언가에 중독된 상태였는데 그녀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야니코는 아르코에게 자신도 마실 수 있게 술 한 잔을 타달라고 말했습니다. ウイスキーを中ほどまでドボドボ。ガムシロップ、スモン汁をピュッピュッ。ドバー。できた。 야니코는 술을 마신 뒤 머리가 빙빙 도는 것을 느꼈고 아르코의 얼굴이 기괴하게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너무 취한 그녀는 결국 아르코의 집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아르코는 옆에 누워 자면서도 계속 술을 마셨는데 결국 한밤중에 일이 터졌습니다. アルコ、飲み直させ。お前が死にかけたんのかい。 다음날 야니코와 야쿠코 그리고 니시는 도시 전체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자동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서 야니코는 생각 없는 성격 때문에 또다시 방귀를 뀌어버렸습니다. ヤニコお前3つでここだや。 にゃ 원래 코미디언이 되고 싶어하는 니시는 주변 사람들을 웃길 수 있는 장난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그녀는 야니코에게 마이크에 대고 방귀를 뀌어 확성기로 소리가 울리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니시는 야니코에게 포상으로 담배 한 갑을 주기로 했습니다. 삼화의 마지막에는 제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난감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天眼先生もっときつくためん気合がないにゃ。何諦めとんねん。お前ケツ引き締めてるだけやろ。しばくぞ。なんやこいつら。絶え間なく流れゆく悠久の大河。タバコの煙と同じにゃ。 사와 강가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한 소녀가 실수로 강에 빠져 물에 휩쓸려 가게 되었습니다. 야니코는 피우던 담배를 버릴 수 없어서 가장 빠른 속도로 단숨에 피어댄 뒤 물로 뛰어들어 소녀를 구했습니다. わかったから1分ほど待つにゃ。さて、よっこらセブンスター。俺はタバコでいいにゃ。ありがとうさ。 야쿠코는 외식을 하던 중에 친구들로부터 수인 고기를 사용해 햄버거를 만든다는 괴담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침 야쿠코는 햄버거 안에서 담배 꽁초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극도의 공포를 느끼며 야니코 언니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라 야니코가 햄버거를 조리하는 동안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 꽁초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야니코는 할 일이 없어서 성인 만화 작가의 원고 채색 작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운 탓에 이 원고를 태워먹고 말았습니다. ヤニネコちゃん話しやすいから。これがヤニネコちゃんの妹か。妹ちゃんには手を出さないでほしいにゃ。今夜のエロ漫画で使うモデルにぴったりだよ。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야니코는 사오리의 다음 만화 단행본을 위한 사진 모델을 해야만 했습니다. 야니코가 원하는 포즈를 취하게 만들기 위해 사오리는 담배를 미끼로 삼아 그녀를 유혹했습니다. 欲しい하지만 사오리가 계속해서 부끄러운 대본을 구상하고 심지어 화장실까지 촬영 장소로 사용한 탓에 결국 두 사람 모두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15時35分その飼い主を確保どうぞあれさ、確かお姉ちゃんじゃ。私のお姉ちゃんはハンバーガーになったわ。 심지어 니시마저 사오리의 그림 모델로 동원되었습니다. 이번 그림은 니시가 코스프레 의상을 입어야 하는 조건이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本番シーンの資料撮影行くから今からぶち込まれてぐちょぐちょに侵される処女の表情いいじゃん背中をたまらんいけるやめてドスケベ猫だよお待たせしましたに ゴンクソ猫 야니코는 마작방에서 일하던 중 실수로 조직의 보스인 카지시의 머리에 음료를 쏟았습니다. 부하들이 야니코를 혼내주려 했으나 보스가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야니코가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라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좋게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分かったねヤギ猫ちゃんにゃ誠にごめんにゃ 야니코의 친구가 도착하자 옆에 서 있던 카지시의 부하인 시바타조차도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頭 ピッチャースイング 집무실에 있던 카지시는 괴한 무리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노인에게 총을 쏘았고 노인이 저항했음에도 총알이 심장을 관통하고 말았습니다. 노인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의사는 그를 살릴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我が子の子を思っちゃった最後じゃってなんだ急に肺が活発にバイタル正常値心臓復活하메코는 자신의 자취방을 홍보하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는 썰렁한 유머의 여왕 니시 카오르코였습니다. 카오르코는 방송에 나오든 안 나오든 여전히 변함없이 썰렁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土曜の朝にズームインもう朝やなくて昼やないかーい。はーい、カオリッチでした。 하메코는 그 다음으로 알코올 중독자인 아르코의 방을 방문했습니다. 아르코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에 외모가 아주 어린아이처럼 보였고 이로 인해 방송 채팅창에서는 그녀를 술에 취한 미성년자로 오해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いやいや、これでもアルッチ成人してるから。酸素かかってる、かかってる。いや 하지만 야쿠코의 방에 이르자 하메코의 라이브 방송은 곧바로 1차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何勝手に配信してんだお前ただの C 社だよ C 社だからズボンやめるって個性ないからこのチャンネルなくなっちゃう 사오리의 방에 도착하자 언제나 그랬듯이 그녀는 하메코에게 자신의 그림 모델이 되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男の子が実はボーイッシュメスガキだった件って新刊エロ漫画のモデルを探してます。中心のみの力強いもう一つ 야니코의 방에 가보니 방은 쓰레기장처럼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하메코가 발코니로 나가보니 야니코는 마치 야생인처럼 벌집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ここにいるのかな何やってるの食ってるにゃあ、本当何やってんのそれだからえぐいって 하메코의 시청자들이 이 건물의 제정신인 사람은 한 명도 없냐고 묻자 하메코는 아직 가장 정상적인 사람인 집주인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방을 화면에 비추었을 때의 모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こちらのアパートで一番偉い人の部屋の前です。裸？なんだろう何やってるのかなカトレじゃあこれは預かるからいきなり来てそれはひどいにゃ 야니코는 꼼꼼하게 숨겨두었던 담배 한 갑을 꺼냈다. 다소 기괴하고 찝찝하긴 하지만 그녀는 그래도 자신의 마지막 담배 상자를 손에 넣었다. 하지만 야니코의 여동생에게 결국 들키고 말았다.
健康保険料 이후 마스코와 야니코는 함께 음식을 먹으러 갔다. 하지만 마스코는 10이라는 숫자가 불릴 때마다 깜짝 놀란 것처럼 벌떡 일어섰다. ちくわチーズバーガーとニャムシェイクでお待ちの12番の 마스코는 곧바로 이유를 설명했다. 그 이유는 예전에 본명 대신 숫자로 자주 불렸기 때문이었다. 特定の数字を聞くと反応しちゃうんです。資産12、2612、いや、小学生の頃は大丈夫っす。もっと後の話ですので。ねえ、ハメちゃん教師 일행은 집으로 돌아와 카드게임인 수인의 삶을 플레이했다. 수인의 삶을 모방한 게임이지만 수인은 의사나 변호사 혹은 교사가 될 수 없었다. 심지어 불이익이 많으니 수인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경고문까지 적혀 있었다. ダメだよいいじゃないっすか、ゲームの中ぐらい。にゃーこのゲーム得意にゃ負債はゴールしたらチャラにゃ。だからすればするだけ得にゃ。相手種族はルーレットで決めるよにゃは人間とにゃ、経済力で有利にゃ。おう、うちも人間とや。自分は獣人とっすね。獣人と結婚するのはやめなさい。生命力に差がありすぎる。奴らは8メートルほど跳躍し、恐ろしい。 하지만 야니코는 이 게임을 할 줄 몰라서 규칙이 잘못 적용된 채 플레이당했다. つまり手番一周で1年計算だからいやニッチは11歳で死んだことになるね禁煙した方がええんとちゃうか。おう、最大値12。はい。クワガタ取り 다음날 야니코와 마스코는 함께 장수풍뎅이를 잡으러 갔다. 마스코가 이런 아이 같은 취향을 가지고 있었기에 오직 야니코만이 그녀와 함께 가주었다. にゃ。おい、アク。クは今からバイトにゃ。あ、いえ、自分はクワガタ取りっす。あ、だからにゃも行くにゃ。 장수풍뎅이를 잡은 후 그들은 하메코와 함께 알파족의 담배 마을로 가서 족장라니를 만났다. 그곳에서 그들은 매우 공이 많이 들어가는 담배 제조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タバコ村です。そっちの二人はお友達かい？あ、族長さん。族長のラニーじゃ。よろしくな。突然お邪魔してすみません。あのタバコ分けてもらうのって大丈夫っすか？ののついでだ。二人も我が村の文化について学んでいきなさい。まずは村ぶどうの収穫じゃ果肉はワインにし、葉を乾燥させるぞ。半年ほど干して取り除き、それを丹念に。 하지만 부족의 상징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야니코와 친구들은 경의를 표하기 위해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의식에 참여해야만 했다. ウケるすいません。あー、うまいにゃ。泉もそうじゃ。これは太陽に向かってそびえ立つ石像様をかたどった文様じゃ。ぽにゃ。ぽとぽにゃ。悪事を働いた村民がご神体に許しを請うための儀式じゃ。ちょっと飛ぶだけ。村の子供もやってる安全な儀式じゃ。はいか、シグ。死んだらタバコ吸えないにゃ。フォーフォーフォー。飛んだら村タバコを土産にたんまり持たせてやるぞ。にゃいにゃいにゃいにゃい。ハメちゃんは今ここから飛ばないとハメちゃん死んじゃうはよ行け。はや虹をかけるものみたいな2つ名ももらって漏れ高。매미 한 마리가 나타나자 야니코와 여동생의 차이점이 금세 드러났다. エビみてえでうめえにゃ。ライターが切れ。 야니코의 라이터 가스가 떨어졌다. 그녀는 편의점에 가기도 귀찮고 집에 가스마저 끊기자 담배 욕구를 달래기 위해 아침까지 계속 담배를 피우기로 스스로 다짐했다. 頭いいにゃ。
このまま朝まで吸い続けるにゃ。これ片付けちゃいますよ。これも食べないですか？それ僕の。おちょこ悪いんやからみんなの分やろ。 아르코는 한동안 술을 마신 뒤 취해버렸다. 그녀는 그대로 사방을 방황하며 돌아다녔고 결국 친구들이 그녀를 찾으러 나서야 했다. トイレ。突き当たりを右。痛す。マジでか。 돌아온 후 아르코의 머리카락은 갑자기 길고 이상할 정도로 거대해져 있었다. 그녀의 이 풍성한 머리카락 덕분에 야니코와 마스코는 자신들의 금지된 물건을 그곳에 숨길 수 있었다. それ自分のっす。置き場所探してたんで使わせてもらってます。吸ってたタバコがどっか行ったにゃ。どっか落としたんちゃうか？そういうことはこいつが普段飲んどるアルコールが毛先に回って蓄積され、それに引火して今火だるまになっとるんやな。と火借りるにゃ。先輩いいよ。 야니코는 텐트에서 유랑 생활을 하는 수인인 펜펜네코를 찾아갔다. 펜펜네코는 욕심 없는 무욕의 삶에 대해 설교했지만 길고양이에게 손을 물리고 말았다. 野良猫にゃ。こんなにちっちゃくても僕よりうんと先輩さ。風を感じ大地を家とし、噛まれたにゃ。感情には理由があるのさ。血ドロドロ出てるにゃ。平気さ。たおやかな風が治してくれる。じゃあね、また欲しくなったらおいで。どうしたにゃ。ライターならそこだよ。なんで隅っこ見てるにゃ。グリ。違う、これはね。すごい雨です。上を向いただけで歴史。テンション上がるにゃ。血はわかるけど危ないからダメだよ。ヤニネコちゃん、で物欲、性欲、支配欲。あげればキリがないけど、そうしているのは人類がそういった甘く危険な欲に抗える存在だって証明したいからなんだ。 갑자기 큰 태풍이 몰아쳐 야가미 강물이 불어났고 결국 펜펜네코의 텐트까지 휩쓸려 가버렸다. いかにゃ。大きめのゴミが流れています。聞こえるぞ。喫煙者に厳しい世界への怨嗟の声が灰とタールに添え上げてくれる。このニコチンの悪魔がご放置された中身にと。 야니코의 방에 흩어진 담뱃재가 우연히 마법진 모양을 이루면서 세상을 잿더미로 만들겠다는 니코틴 악마를 소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이 너무 어질러져 있고 지독한 냄새에 바퀴벌레까지 들끓자 악마는 질겁해 울음을 터뜨리며 차라리 지옥이 여기보다는 낫다면서 지옥으로 돌아가겠다고 떼를 씁니다. 뭐야! この家や! 어찌帰る! 야니코는 담뱃값을 벌기 위해 수인 파견회사에 등록하고 청소 일을 하기 위해 어느 비밀 공장으로 보내집니다. 県外者にゃ。仕事欲しいにゃ。かしこまりました。いつから入れますか？すぐ働いてお金もたくさん欲しいにゃ。誰にでもできる簡単な清掃作業です。 보호복에 인화성 물질이 잔뜩 묻어있는 데다 화기 사용이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음에도 야니코는 쉬는 시간에 태연하게 담배에 불을 붙여 피우다 결국 공장 전체를 폭발시키고 맙니다. 作業きついわ、休憩少ないわ。こんなの割に合わねえよ。ねえ、そうでしょ。お、秋茜じゃねえか。おお、役猫。もう帰ってきた。 야쿠코는 얼마간 고향에 다녀온 뒤 서둘러 자취방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에 내려갔던 날이 마침 할아버지의 첫 기일이었기 때문에 몹시 침울한 모습을 보입니다. さんの一周期でヤニが切れたにゃ。おやくねこ、帰ってるにゃ。ヤニくれにゃ。おこくれにゃ。あとくらいにゃ。で 야니코는 저녁 술안주로 쓰려고 장수잠자리 한 마리를 잡았지만 담배가 다 떨어진 것을 알고는 야쿠코의 방으로 구걸하러 달려갑니다. 이때 야쿠코는 어두컴컴한 방 안에 앉아 울먹이며 인간의 삶에 대해 고뇌하느라 실존적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だっていい？うん。こんな時間？大変大変！帰ってきちゃう！ 야니코는 본가에 내려가 어머니와 함께 뻐끔뻐끔 담배를 피웠고 그 뒤 어머니를 감싸주기 위해 자기가 담배를 피운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お姉ちゃんに甘いんだから。この間も約束したばかりなのにもう。お母さんこれ、入場チケット。お姉ちゃんはこっち。俺は半分生きられる十分よ。ほんとマジ最強に吸いたい。なんでこの映画喫煙シーンがこんなに多いの？ 온 가족이 다 함께 조폭 영화를 보러 갔을 때 여동생은 언니가 편하게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일부러 떨어진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영화 속의 흡연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오는 바람에 어머니마저 흡연 욕구를 참지 못하고 몰래 야니코 옆으로 다가가 함께 담배를 피웁니다. 距離近くない？ほら、お母さんにタバコの匂いが移ってるじゃん。なんでそういう配慮できないの？にゃにゃ、にゃは何も悪いことしてないにゃ。またそんなこと言って。 가벼운 지진이 발생하는데 뜻밖에도 그 원인은 아르코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일시간 동안 술을 마시지 못해 손발을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떠는 바람에 온 집안이 흔들릴 정도의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お前かい。健康診断の再検査だからさ。圧縮してどんくらい？1日？いや、1時間。俺は今 그 지진 탓에 집주인은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 상태로 폭도에 갇혀버렸고 심지어 하반신에는 수인 인형 하나가 찰싹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지진 여파로 방문마저 고장나서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こんな姿あいつらに見られたら裏に回ってベランダのガラスを割って入るしかねえ。美的に死ぬよりガラスの1枚や2枚。 집주인의 이 부끄러운 꼴을 만화가인 사오리가 목격하게 되고 만화작가답게 사오리는 자신의 상상력만으로 집주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순식간에 간파해냅니다. しかして新種のケルベロスとか？殺してくれ。大家さんが獣人型ラブドールと合体中に先ほどの地震で外に避難しようとしたが膣痙攣モードを搭載したラブドールが離れず裸で飛び出したものの地震の影響でドアが開かなくなり部屋に入れなくなってしまった。たった漫画家経験が生きた。修理業者が来るまで私の部屋にいてください。 사오리는 문수리공이 올 때까지 집주인이 자기 방에 임시로 머물 수 있도록 흔쾌히 도와주기로 하지만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いつの間にか寝ていたにゃ。にゃ、なんか変な夢見たにゃ。そうか。大家がケンタウロスになって。バカ言うんじゃねえ。ああ、こっそり住み着いてたお前の状況もわかるよ。台風でテント流されて河原で住むのも大変。 집주인은 폭풍의 텐트가 날아가 버린 펜펜네코를 격려하러 찾아가 그녀를 가족처럼 여기겠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와 펜펜네코의 치마를 훌러덩 들추는 바람에 집주인은 곧바로 몹시 난처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大丈夫かペンペン。ごめん。ボキ。違うんだ。これは男の生理現象で不可抗力。落ち着け。ボキ。 방금 전 집주인이 건넸던 온갖 따뜻한 위로의 말들은 펜펜네코의 눈앞에서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편 집안에서는 사오리가 야니코의 가을철 털갈이 털을 빗겨주기로 결심하지만 손길이 다소 지나치고 맙니다. 春と秋は毎年こんなもんにゃ。もうこんなに。これもう一人ヤニネコちゃん作れるんじゃない。にゃん。